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2.47%, 나스닥이 2.18%, S&P 500이 1.97%, 러셀이 3.59%로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죠. 올타임 하이가 일어났고, 특별히 다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인 5만대를 돌파하면서 가고 있다. 트럼프가 말했던 5만, 10만은 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맵을 하나 보겠습니다. 맵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던 것이 아마존이 좀 빠졌죠. 자,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이익의 전망치, 그 다음 캐펙스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졌고, 자, 구글 역시도 좀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뭐 캐펙스도 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조정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있죠.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 특별히 같이 빠졌던 반도체 중심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 장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쪽에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완전히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갔다. 이 부분이 가장 일단 타격을 많이 받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엔트로픽에 대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자극을 받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는 정비가 안 되고 있다. 뭐 서비스나우, 어도비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다. 대신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없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마소라든지 뭐 아직까지 마소는 뭐 다 올라간 건 아닌데 조금 일단 눈치를 보고 있고, 오라클, 팔란테 이런 것들, 시놉시스 이런 것들은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산업재, 소재, 그 다음 파이낸셜, 그 다음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이 좋은 모양이 있고 다우가 일단은 이끌고 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이 일어나면서 좀 많이 염려를 했는데 바로 반등이 일어나죠. 그 다음 스토캐스트 이런 것도 바닥권에서 바로 올라온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3%밖에 되지 않고 바로바로 지금 반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가 되고 있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 어깨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오른쪽 어깨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왼쪽 어깨에 있다는 거죠. 눌려도 다시금 가는 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있는 게 아니고 왼쪽 어깨에서 아직도 달릴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들고 갈 때지 털고 갈 때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저 펀더멘탈 때문이다. 그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세히 보시고,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말은 QT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우리 지금 이제 케빈 워시가 왔을 때는 QT를 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말만 QT지. 자, 그 다음 금리 인하. 자, 이런 모든 여건들이 자, 펀더멘탈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중에 있는 거지 하락 중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하락될 때는 금리가 인상할 때, 금리 인상 시에 일단은 주가 자체가 뭉개지는 것이 금리가 인하 중에 있는데 이때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뭉개지진 않는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지 여기서 팔고 그 다음 완전히 떠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폭이 깊죠.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한 6% 정도 빠졌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20% 이상 빠질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좀 패닉이 왔는데 그러면 또 200일선에서 다시금 올라가면서 반등이 일어났다. 여기도 일단 지금 거점에서 조금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가장 약한 것이 지금 이제 나스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적정 주가를 구할 때 누차 말씀드렸지 200에다가 배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멀티플을.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배수를 곱해준다. 자, 가장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하는 것들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정도로 보면 되는데, 지금의 이제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모든 종목들의 이익이 있죠. 이익은 그대로 있든지 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배수, 즉 말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안 좋아서 배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20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 몇 배수.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 몇 배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월맛 같은 경우는 40배수가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월맛이 정말로 40배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20배수 있다. 상당히 낮은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엔비디아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익은 가만히 있는데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이지 털 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의 여기다가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심리가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일단 신고가를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초반기 때 상반기 때는 다우에 집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도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반면에 이제 나스닥은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 S&P 500도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자,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려면 얘는 더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빠졌던 데 따른 그런 반발 매수세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지금의 장세는 다우 장세가 되고 있다. 아마 상반기 동안에는 다우가 계속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가 엔비디아하고 캐티펄리아 주가의 상승에 힘입어서 거의 1150포인트가 급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반기 동안에는 아무래도 다우지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강세장 약세장 지표에 따르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식시장이 전점을 시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건 인디케이터인데,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랜비얼의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9.6에서 9.4, 9.4에서 9.6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셀을 할 때다. 너무 불리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불리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조금은 셀을 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강세장, 약세장 지표는 기관이란지 헤지펀드의 포지셔닝, 그 다음 주식과 채권의 유입들, 글로벌 지수의 지수 변동폭, 신용시장의 기술적 분석, 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포와 탐욕을 정량화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리시하니까 조금은 지금 이제 너무 일단 급하게 들어가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해당 지표는 일단 12월 17일에 매도 신호를 좀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는 억만장자들이 브로드를 선호하는 주식들이 있죠. 특별히 테슬라 같은 주식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공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아,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은 조금 공매도하고, 소형주 같은 주식들은 아무래도 조금 매수 관점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부동산 신탁이라든지 은행 이런 종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개선되면서 주택 가격이 부담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 그렇게 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소형주가 좀 더 많이 달릴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는 트럼프가 요번에 일단 집권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모습인데, 좀 밑에 있는 것은 좀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큰 종목들 있죠. 빅테크 종목들인데, 위에 거는 일단 소형주입니다. 러셀 소형주. 소형주는 13% 정도 상승했고, 얘는 6%밖에 상승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만큼은 이제 소형주 쪽으로 많이 장세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지지율하고 상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높아져야만이 큰 종목들이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기술주지만 월가 투자자들은 또 추가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고가 하나만 되면 안 됩니다. 이쪽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들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일단은 판단을 내시라고 이런 걸 읽어드리니까, 자, 판단을 계속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반등하면서 바닥을 다지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은 반등세가 유지되지 못할 때는 더 큰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라든지 부실한 미국의 데이터로 인해서 단기 전망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주요 분야에서 고조된 위험 회피 심리, 그 다음 스트레스의 다른 징후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이번에 수년 만에 최악의 날 중에 하나였는데, 헤지펀드들이 온갖 종류의 롱 포지션을 다 청산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10월 고점 대비해서 50%나 하락했다. 물론 반등은 있지만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변동성 지수 역시나 21.77을 기록하면서 20을 돌파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2년 만기의 국제 수익률 역시도 10bp 정도 급락했다는 것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 오전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실망스러운 실적,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도세가 아직 바닥을 칠 조짐은 아직까지 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요런 네 가지가 아직까지는 하락세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시장이 여러 차례 변동성을 겪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러나 지금 해당 업종 내에서 포지션이란지 실적이 과도하게 길어진 상황들이 있죠. 반도체 롱 포지션 대 소프트웨어 숏 포지션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인 변동성과 수익률의 하락성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금은 구리 등의 금속 시장의 움직임이 더욱더 급격한 가격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가 앞으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과 유사할 수 있다.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주도한 요인들이 지난 며칠 동안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아무래도 모멘텀이라든지 헤지펀드의 알파가 반등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조금은 일단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게리 블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2010년도에 과도한 자본 지출, 캐펙스 전망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대형 기술 기업들에게 매수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차트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른 것보다는 처음이 연초이고 그다음에 자본 지출 예산은 항상 높게 책정되었다가 기업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연말에는 접어들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자, 두 번째는 일반적인 운영 비용과 달리 자본 지출은 5년에 걸쳐서 상각이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2010년도 회계연도의 자본지출 전망과 이익 전망을 함께 발표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해 연도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술기업의 CEO들은 이러한 과다한 자본지출이 투자 대비 수익률 ROI에 자본 비용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모두가 인공지능의 성공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은 자본지출 계획은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많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또 줄어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P 레이쇼가 28배, 그 다음에 EPS 성장률은 20%, P/E로 봤을 때는 2.4배 정도 되고 있고, 메타는 PR이 22배, 성장률이 18%, 그래서 지금 PEG가 1.2배다. 자, 모두 매력적인 투자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캐펙스를 볼 것 같으면 2020년도 1분기하고 2023년도 1분기를 비교해보면 엄청나죠. 3년 만에 그 6배, 7배가 뛰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 많이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이 아무래도 자본 지출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4개 업종들이 그렇게 많이 뛰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모두 다 뛰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일단 연말로 가면 또 줄어들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보다는 상당히 일단 지금 이제 컴퍼니 플랜이 더 많죠. 월스트리트가 예측한 것보다는 컴퍼니 예측치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요건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연말로 갈수록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꺾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매수 시점이지 매도 시점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 한번 보게 되면 애플만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됐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지금 하락세가 됐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락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좀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중에 특별히 구글 같은 것들, 그다음 메타 같은 것들은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고용이라든지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 물가지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달에 일자리 수가 6만 개로서 12개월 5만 개보다도 좀 증가됐다.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고용에 있어서는 또한 실업률은 4.4로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CPI 지수는 전월 대비 0.29%, 전년 대비 2.5%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물론 12월보다는 개선된 수치이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의 목표치인 2%는 못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보고서가 연준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시장이 매우 중요한데 여전히 2016년도에 2차례 정도 금리가 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연준이 시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금리가 또 예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케빈 워시가 제롬 파월 의장이 끝나는 5월 이후에 연준 의장 자리에 옮긴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때는 평가를 바꿀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매파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면은 도비시가 되지 않겠는가. 완전 비둘기가 돼서 금리도 많이 낮추고 그다음에 양적인 긴축도 없애고 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큐티를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고용 보고서 외에도 최근에 발표된 여러 고용 지표들이 노동시장이 더욱더 불안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자리 증가가 22,000개에 걸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ADP의 민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고용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아무래도 일단 금리를 갖다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CME 패드 와치에 따르면 2차례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3차례 이상은 또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비상이 걸릴 시점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경제 전망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남아있는 것이 노동시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시장의 순환매 현상이 다음 주에도 지속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의 발표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순환매는 일어나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에 저쪽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JP모건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자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소매업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세금 신고 시즌이 시작되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준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스코가 전국의 소매업체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발의하고 지난 7월에 의회를 통과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팁과 초과 근무수당을 포함한 여러 세법 개정안이 담겨져 있는데, 자, IRS는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원천지 수표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많은 납세자들이 2025년도 세금 환급에서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욱더 많은 환급을 많이 받죠. 그럼 소비가 늘어나겠고, 그럼 경기가 더욱더 살아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돈이 계속해서 뿌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코스코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지리적 입지, 회원 구성 덕분에 이번에 세금 환급 시장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비주 이런 것들도 더 눈여겨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코스코는 중고가의 상품 비중이 높아서 봄철에 세금 감면 혜택에서 맞춰서 그런 부분의 최고 상품들을 선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가 일반 상품의 구색을 고려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JP모건은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서 2016년도 핵심의 소매 판매가 1%를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영향은 세금 환급 기간에 특별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스코가 많이 일단 지금 이제 초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코 같은 경우 11명이 스트롱 바이고 14명이 바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단가는 한 1,041불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코만 볼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일단 세금 감면을 통해서 돈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도 많은 활력이 불어일으켜지고 있습니다. 돈이 도니까. 자, 그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져서 자, 급락을 한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마존 주가가 마진이라든지 자본 지출 우려로 하락세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분석가들이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가 분석가들은 아마존에 대해서 압도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 이익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 이런 것들과 자본 지출의 계획의 증가, 그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자, 원래는 1.97달러 정도 예측했는데 순이익이 1.95달러로서 미스가 한다 보였습니다. 매출은 비틀했지만 요것 때문에 좀 하락이 됐고, 또 자본 지출, 자, 그로 인해서 오절장에서 8% 급락하다가 좀 낙폭을 좁히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마진의 전망치 하향 조정 이런 것들에 따른 좀 하락세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이익의 전망치가 낮아졌다는 거죠. 165억에서 215억 달러로서 예상치인 222억 달러보다도 많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소매 가격의 인하라든지 FBA 수수료 인하, 이런 셀러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프로젝트 레오 비용, 자, 이런 것들이 한 10억 달러 증가하면서 마진의 압박을 가했다. 그로 인해서 이익이 낮아졌다는 것들, 또 자본 지출이 대폭 상향됐다는 것들, 2026년도에 자본 지출 전망치가 2천억 달러로서 예상치 1,466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다.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수들의 생각을 본다면 아마존만 이런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캐펙스 투자 많이 하고 있다는 거겠죠. AWS의 선도적인 고객 기반과 매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아마존이 경쟁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시장이 분명한 우려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본 집약도가 높아지거나 이러한 자본 지출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과 관련된 이러한 우려는 장기적으로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WS라든지 소매, 엘리오 이런 데 투자하고 있지만 ROIC, 투자 수익률을 보여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차세대 AI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안 좋지만은 미래를 보면은 낙관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골드만삭스는 매수하면서 280달러, 300달러에서 좀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이 상하는 매출의 증대 없이 자본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존이 향후 1년간의 자본 지출 규모가 AWS의 매출이라든지 수주 잔고의 성장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첫 번째가 전자상거래 마진은 더욱더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통한 물량 증가, 다인당의 서비스의 비용 절감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광고 사업은 높은 마진으로 성장되고 있고, AWS는 차세대 AI 워크로드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에 따른 장기적인 구조적인 성장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지금 이제 캐펙스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데, 자, 그 자체가 계속해서 일단 매출의 증가라든지 그런 데 따라온다면은 문제가 없다. 근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나비스가 소프트웨어 종목 대장 속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 5개를 추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프트웨어 매도세 자체가 AI 스타트업의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워크의 에이전트 서비스에다가 법률, 금융, 제품, 마케팅 기능을 추가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어 있는데, 지금 번스타인에서 보기는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들에게 종말의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한 5개 업종들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소라든지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스노우브레이크,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는 충분히 이런 시장을 견뎌내면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자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너무 깊이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인프라 통합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후에는 기존의 공급업체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가격을 한다 했을 때 POS 쓰고 있죠. 정말해서 가게 전산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 이출기에 사람들 일단은 돈을 받고 뭐 카드 찍는 거, 카드 기기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힘들어 하죠. 거기다 소프트웨어에다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엔트로픽과 오픈AI와 같은 다른 AI 제공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비즈니스로 전환선이랄 준비가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얘들은 특별히 새로운 업체들은 AI 통합에 지원을 하고 악성 코드로부터 조직의 데이터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추지 않고 있다. 역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바꾸기도 힘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봐서 완전히 일단은 없어진다. 자, 그렇게 보기는 저 불성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는 메타의 원자력 발전소 인수 계약을 근거로 이 에너지 주식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40%의 상승 여력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타와 체결한 원자력 발전 계약이 비스타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비스타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목표가는 200달러에서 205달러로 높여진다. 그래서 한 40%까지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비스타로와 더불어서 메타가 최근에 체결한 전력 규모의 계약 때문에 이로 인해서 2027년도 EBITDA 추정치는 5%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메타와의 계약은 지속적인 정책의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 속에서도 회사가 단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전력 구매 계약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메타와 전에 전력 구매 계약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EBITDA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이 더욱더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스타라가 원자력 발전소의 약 절반을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만큼의 아무래도 추가 계약을 통해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계약해야 될 3.1기가와트의 규모의 전력이 남아있는데 펜실베니아 주에서 한 1872메가와트, 그 다음 코만치 피크 발전소에서 나머지 한 1200메가와트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자, 과거 추정치처럼 메가와트당 시당이 한 85에서 100달러 범위라고 가정해 보면은 아무래도 2028년도에 EBITDA는 3에서 9%의 추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현재 여전히 28기가와트의 천연가스 발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발전소에 위탁될 가능성도 있고 주가 상승의 여력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물량의 해칭 수준이란지 소매 운영, 용량의 수익, 사업 변동성을 낮추고 기존 사업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EBITDA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의 상승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타라 보게 되면 한 222달러 정도 되고 있고 평균 가격이, 그 다음 4명이 스트롱 바이, 13명이 바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스트라 에너지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7년도죠. 자, 그 이제 11.69 정도 되고 있다. EPS가. 자, 그렇게 했을 때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은 한 22배수인데 아무래도 섹터 평균이 19배수니까 19배수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19배수로 해줬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11.69죠. 11.69에다가 19배수를 해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 아무래도 한 222불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20불이니까 아무래도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단순하게 계산한 거고 자, 나름대로 일단 더욱더 치밀하게 일단 계산해 보시고 또 기업 분석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대까지 내려왔죠. 6만대에서 딱 정확하게 반등이 일어났는데 자, 아직까지 완전한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면서 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완전히 돌파되면서 하락세 있죠. 이런 걸 돌파되면서 좀 올라타면서 갈 때, 자, 그럴 때가 또 상승의 추세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려면 그래비티 법안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든 모양이 있고 또 트럼프 가족들하고 또 연계된 것들이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기 위해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과 시간 조정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테슬라 역시도 직전 저점에서 좀 반등은 일어났습니다. 380불대에서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데 400불대는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 급반등이 일어나서 큰 폭으로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평선들이 다 역별되어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이평선들 다 돌파하면서 가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일 이평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415불선에 걸쳐 있는데, 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과 기간 조정이 좀 걸쳐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펀더멘탈을 보고 조금씩 담아서서 가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 2배짜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변동성도 크고, 어떤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여기서부터만 하더라도 내려왔던 폭이 거의 지금 이제 13%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2배짜리면 거의 한 30%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좀 일단 좀 조심해서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도주는 뭐니 해도 이제 엔비디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나마 박스권이었던지 170불대 라인 밑에서 일단 반등이 일어나면서 자, 모든 이평선들 다 일단은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자, 상승의 추세는 계속이 되지 않겠는가.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좀 길게 보시면서 담아가시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200불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늘 장을 이끌었던 것은 캐터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가고 있죠. 자, 이런 종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종목도 충분히 다우 중에서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의 주도주가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